국회 탄핵소추단 측이 형법상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하겠다고 한 데 대해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을 연구하고 있는 차진아 교수 모시고 법적으로 누구의 말이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이번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빼면 뭐가 남습니까? 그 내란죄가를 빼면은 그 계엄 선포의 절차적인 하자와 그 계엄 선포 요건이 해당 안 되는데 계엄을 선포했다는 그런 실체적인 하자가 남습니다. 네. 그런데도 내란죄를 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내란죄를 뺀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네네. 내란죄 성립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도 다 뺀다는 얘기인 것인지 만약 그렇다 그러면은 재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관계는 그대로 두는데 그것을 그 형법 위반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헌법 위반으로 삼권 분립 위반이다, 뭐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다, 뭐 이런 식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네. 헌법재판소도 그 사실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되 어떤 법적인 평가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속한다라고 이제 판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네. 만약 후자라고 그런다면은 재의결을 거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그걸 뺀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어느 부분을 빼냐가 중요하겠지만 뺀다 하더라도 소추 사실 자체는 흔들림이 없다고 맞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유지한 채 쟁점만 재정리하니까 괜찮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심판 사건에서도 네. 뭐 직권 남용죄라든지 강요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장을 했었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그거에 해당되는 사실관계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되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뭐 기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재구성한 바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한다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내란죄를 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심판, 그러니까 이제 재판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순서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아마 이제 관심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쭙습니다.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할 경우 탄핵 심판 속도에 영향을 얼마나 줄까요? 그것은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심판하려고 하면은 네. 이것은 형사소송 절차에 따른 증거조사 절차를 그대로 따라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서류들이 넘어왔을 때 네. 그 여러 가지 조서들에 대해서 그 윤 대통령 측에서 그것을 그 증거로 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게 되면은 그것은 형사소송 절차에 따른 엄격한 어떤 그 증거조사 절차를 거쳐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증명의 정도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그런 어떤 증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증거조사 절차나 증명의 정도에 있어서 굉장히 까다롭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많은 증인을 불러야 되고 증인 신문 절차도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월 18일 전에는 뭐 끝나기가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헌재에서는 내란죄를 제외시키는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을 내릴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내란죄를 제외시킨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많은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란죄를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란죄 사실관계는 유지하는데 그것을 헌법 위반 어떤 권력 분립이라든지 기본권 침해 이런 식으로 어떤 헌법 위반으로 좀 쟁점을 재정리한다라고 만약에 표현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뭐라고 할까 그 소추단 대리인 쪽에서나 어떤 좀 성명 과정에서 변론 준비기일 과정에서 조금 오해가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라고 한다면 아마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대로 그렇게 쟁점을 재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서울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형사소송법 110조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그 군사상의 기밀을 요하는 그런 장소일 때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이제 압수수색 못하도록 하는 조항인데요. 그것이 사람에 대한 그런 압수수색에는 적용 안 된다는 일부 견해가 있는데 그거는 저는 찬성하기 어렵고 왜냐하면 111조는 물건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1조는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이 적용 안 되는 거 맞지만 네. 110조는 포괄적으로 압수수색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체포하기 위해서 그 장소를 뒤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수색에 해당이 되는데 그건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고요. 그랬을 때 이 110조를 법관이
임의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할 권한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서 이거는 논란이 있을 수 예, 있군요. 예,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책임자의 승낙 없으면 그런 대통령 관저에 그 수색하러 못 들어가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